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 솔샘소리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병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런 영화를 보셨는데, 그 영화의 내용들이 얼마나 사실과 근접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묻는 이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됐고, 그 영화를 본 감상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걸쳐서 방송하려고 합니다. 좀 늦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니까 늦어도 그것도 답변해 드려야죠. 그 영화는 보니까 감독이 1년 동안 그 탈북자들이 그 증언을 듣고 해령 지역이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령이라는 건 우리 고향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설사 해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저도. 예? 해령 출신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리고 또 탈북자들은 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제가 또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 북에서 살아온 이런 사람들이 인생 모두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런 판단은 저희 상식과 제가 찾아낸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에서 40년간 살아오면서 제가 듣고 배우고 느낀 바에 의하면, 그 영화에 나오는 북한 보위부 고문 영상, 엔딩이라고 하나, 엔딩이라고 하죠. 예? 그 영상. 그런 영상들은 가짜라는 데 대해서는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개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국경경비대에서 한계 초소를 책임진 초소장으로 만 5년을 근무했습니다. 여러 번 바뀌기는 했지만 조직체계가, 국경경비대는 국경을 지키는 임무의 특성상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경경비대 훈련 강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다른 군종, 병종 구분대들이 없는 겁니다. 예? 수색, 추격, 신문, 체포와 호송, 그 다음에 심리, 잠복, 감시, 순찰, 보초, 단속근무와 같은 이런 경비전술들을 배워줍니다. 국경경비대 군인들한테 그 경비전술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국경경비대가 국경경비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성이 해야 될 일들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경질서 위반자들의 경우에는 국경경비대가 단속해서 초심을 거친 후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부에 이관합니다. 때문에 북한에서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죠. 북한 보위부 고문 관련 영상들과 증거들을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북에서는 증거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고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북한 형사소송법 잘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5조 인권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 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98조 피심자, 피소자 진술이 평가. 여기에는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서 나는 강압적으로 그리고 또 유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는 겁니다. 또한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내가 뭐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거 진술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그때는 그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겁니다. 또 자수, 자백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 내가 아무리 자수하고 자백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범죄가 없는 겁니다. 성립 안 되는 거죠. 예?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거죠. 제264조 범죄의 사건 기록 검토 내용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범죄의 사건 기록 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는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 범죄의 전모와 범죄 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증거인 겁니다. 또 둘째,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북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범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을 보면 경찰이 우리 검거하면 어쨌든 그 경찰이 그 신문을 하고 검찰에 넘기고 검사가 또 신문을 하고 재판에 보내죠. 그런데 북에는 예심만 하는 그 사람은 재판에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예심원이. 예심만 딱 하고 예심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거죠.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예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심에서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수사는 안 한 거나 같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원이 어떤 내용을 수사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진술만 밑보고 그 다음에 수사원이 만약에 찾은 증거와 이 피심자의 진술이 일치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리고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와서 같이 증거가 없이도 뭐 체포할 수 있고 이렇게 실형을 매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보이부 고문 관련 영상들 보게 되면 막 때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때리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리고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조사 과정에 북에서 뭐 구타, 욕설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상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167조입니다. 강제적인 신문이 금지.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의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제 170조 피심자의 권리. 예심에서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피심자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피의자인 겁니다. 첫째, 형사 책임 추궁 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근데 인정 못하겠습니다. 왜 인정 못하는가? 이렇게. 둘째,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 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지 않은데 이거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셋째,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 관계자를 바꿔줄 때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난 저 예심원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자기 진술을 신문조서에 직접 쓰거나 신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도 강제의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 때 대해서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인민군 보위사령부 지도원들, 예? 보위사령부 검열관들은 이 군 구역 이런
안전부 이런 구류장들에 직접 들어가서 구류되어 있는 피의자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인권 침해 현상들이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부 안에서 우리를 말하면 경찰 안에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기무사령부 옛날에 기무사령부죠. 지금 안보지원사령부가 됐죠. 거기서 나와서 알아본다는 겁니다.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인권 침해를 그러니까 안전부 안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막기 위해서 군 보위사령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안전부 내에는 해당 그 안전부를 담당한 국가안전보위부 기관 담당 지도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보위부 기관 담당 보위지도원도 이런 구류장에 들어가서 피의자들을 만나서 인권 침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확인합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보위사령부 검열관들이나 기관 담당 보위지도원들이 들어와서 물어보게 되면 그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럼 그 즉시로 그다음에 그 대책을 세워주죠. 물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나 또 그리고 또 안전부 내에서 인권 유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제가 장담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런 기관 내에서 그런 뭐 구타나 욕설 이런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돼서 군복을 벗는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저질러서 제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기관 내에서 조사 과정에 인권 유린 행위들을 저지른 이런 당사자들을 출당, 철직시키고 또 엄중한 경우에는 노동교화를 보내는 등 이런 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일어나긴 합니다. 대신 이렇게 일어난 인권 유린 행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들 또 그리고 또 그 사회안전부 그 안전원들 이런 사람들도 특수체육을 다 배우는 이런 군인들입니다. 때릴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북한 뭐 보위부 지도원이라고 하고 뭐 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런 그 범죄 피의자를 구타하는 장면들 있죠. 그걸 보게 되면 특수체육 격수를 배운 군인들 같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은 그렇게 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성은 남녀관계의 치정강이라 밝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동영상 보게 되면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이 신문을 하면서 피심자에게 지속적으로 묻습니다. 그것도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고 발길질하고 손찌검하며 막 이러면서 그러죠. 예? 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 중국 남자하고 몇 번 잤냐 이겁니다. 그 동영상 보게 되면 야 네가 몇 번 잤어? 중국 남자가 몇 번 잤어? 계속 이렇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물어보는 게. 아니 어디 국가보위부에서 네 중국 남자하고 몇 번 잤냐? 그게 왜 필요합니까? 국가보위부가. 북한에서의 조사 방법은 우리 남한과도 많이 다릅니다. 이거 또 북한 또 형사소송법 하나 또 그 소개해야죠. 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그 피신자와의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힌 이 부분입니다. 171조 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이런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먼저 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예? 이렇게 북한에서는 조사자가 먼저 그 질문하는 게 아니고 피심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사자는 충분히 듣습니다. 전에 그 북쪽에 그 불법 입국했다가 판문점으로 이게 돌아오신 그 선생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대체로 듣고 있죠. 예, 그렇습니까? 예 하면서. 그런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북쪽에 갔을 때도 보니까 북쪽 사람들은 계속 듣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응대하면서 듣기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예? 북쪽 사람들은
듣기만 잘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먼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듣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충분히 경청하는 건 학교 생활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논쟁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 주장을 피력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비법열경자들은 중국에서 체포되게 되면 중국 공안이나 변방부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진술조서를 받고 진술조서에서 그 진술한 이런 내용이 그 진위 여부를 중국 공안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술이 정확하다 하는 그런 확인되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비법월경자 인계인수장소에서 국경경비대나 국가안전보위부에 인계합니다. 때문에 국경경비대나 국가안전보위부는 비법월경자들이 중국에서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넘겨받은 그 자료에. 우선 북으로 송환되게 되면 그 탈북자들이 비법월경자들이죠. 북으로 송환되게 되면 국가안전보위부나 국경경비대 구류장에 들어갑니다. 비법월경자나 그 비법월경자가 중국에서 진술할 당시에 국경경비대 군인들을 통해서 비법월경한 사실에 대해서 뭐 진술했다고 하게 되면 국경경비대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예? 조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경비대가 넘겨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조사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대체로 북으로 넘어가면 먼저 국가안전보위부 반탄과에서 비법월경을 담당한 이런 지도원이 간단하게 초심을 진행합니다. 조사 진행할 때는 그때는 개요원들이 서 있습니다. 다 개요원들이. 그리고 기본 조사를 시작하면 그때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쓰게 되죠. 이때 중국에서 진술한 내용 이외의 다른 내용들을 또 솔직하게 자기가 진술한다면서 그렇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술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에 알아봐서 그 조회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 조회를 띄워서 다시 확인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진술할 때부터 정확히 진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으로 나와서는 중국에서 진술한 내용만 다시 그대로 진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조사 기간이 늘어 안 나거든요. 진술이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진술이 그 일관성이 있다고 또 인정을 잘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 협의회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사건 협의회에서는 진술이 진위 여부도 따지지만 국가안전보위부에서의 그 사건 협의회의 기본은 간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간첩이냐 아니냐냐. 제가 잠깐 실례 들면 제가 올 때 그 도망쳐서 올 때죠. 그때 연길에서 그 만난 브로커의 그 조선족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해령으로 한번 그 비법월경에서 북한 들어갔던 경우 있더라고요. 해령으로. 그때 무슨 장사하려 들어갔답니다. 북으로. 그치 이름 뭐였던가 조모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갔는데 가서 그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 그래서 잡혀 들어갔다는 거죠. 그 보위부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친구 이 몸에다가 문신 같은 게 했습니다. 이 팔에랑 영 그린 거죠. 영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보위부에서는 간첩이라고 신고받았으니까 지금 간첩이다 다 하니까 그다음 도보위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네? 내려와서 탁 보더니 야 이게 무슨 간첩이야? 간첩 아니야? 보내! 그러더라는 거죠. 그 왜 간첩이 아니냐 하니까 그 사람 몸에 문신 새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간첩은 문신 같은 거 안 새긴다는 거죠. 이런 건 특징이 있죠. 내 특징. 그러면 이제 누굴 찾게 되면 특징이 딱 있는 거죠. 몸에 문신한 사람. 그리고 북쪽에는 문신한 사람이 없거든요. 문신 했대야 이거 팔에다가 무슨 뭐 조국 통일, 무슨 일당백, 이런 그 그림이나 그리고 써요. 팔 여기 맞네?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온몸에 전신에 문신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없거든요. 그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신하고
북에 간첩 행위하려 뭐 북에 들어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부 지도원이 그러니까 도보이부에서 내려온 사람이 사건 협의회에서 저리 말했다는 겁니다. 간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 협의는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예? 남녀관계 지적 문제 같은 건 다루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중국 같은 그 외국에서 일어난 이런 남녀관계 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영상 보게 되면 중국 남자 몇 번 잤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더라고요. 완전히 전 그거 보고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는 청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지도원들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작은 사무실들. 네? 사무실 크지도 않거든요. 작습니다. 책상 하나 놓고 조그마거든요. 그 다음에 캐비닛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책상들이 있습니다. 사무실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 간에 그리고 또 지도원들 간에 다른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국가안전보위부는 간첩잡이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방첩, 우리는 말하는 반탐기관인 겁니다. 그런데 내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도원이 모르게 하는 거죠. 내 상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상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데 내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면 우연치 않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그리고 또 지도원들 간에도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경우에도 그 대체로 자기 사무실에서 하거든요. 조사를. 자기 사무실에서. 근데 내 사무실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피 터지게 때리겠습니까? 그걸. 그럼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북에는 내 사무실 청소는 내가 합니다. 여기처럼 뭐 청소 따로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 사무실 청소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피 튀기고 막 이렇게 되면 더럽지 않습니까? 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그래서라도 손 안 대죠. 그런데 다 깨끗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협의하는 사무실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조사하는 방은 또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무실에서 해야 될 조사가 아니고 뭐 이건 따로 받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조사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 몰래 카메라로 찍은 거로 어쨌든 비치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안전보위부는 보위부 건물 보게 되면 모두가 무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닫혀 있거든요. 건물이 삥 둘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문만 딱 있고. 그러니까 외부 인원에 침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 지붕을 타고 넘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그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 담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딱 감시기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근무 서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문 지키는 사람들 경우에도 그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그 오랫동안 그 근무하다가 퇴직한 그런 사람들이 경비를 섭니다. 경비 서고 순찰 돌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도보위부 같은 경우들에는 이렇게 현역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 접근하다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다가 뭐 걸리는 경우에는 사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국가안전보위부는 간첩 잡는 기관이 아닙니까? 거기에 침입한다는 그거는 간첩 이상의 그런 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되기 때문에 처벌이 엄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요. 또 그 국민의힘 그 비례대표 지성호 있죠. 예? 지성호가 쓴 책 보게 되면 자기가 뭐 북한 보위부 구리장에 잡혀 있을 때 친구가 철창으로 담배를 넣어줘서 그 담배를 피우면서 예? 그 탈북을 결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완전한 사기입니다. 탈북자 그 누구에게라도 물어봐도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 열쇠는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경비실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자기 사무실 열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가능성은 제로인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내가 내 절로 촬영했다면 그건 자기 절로 죽일 짓 한 거죠. 그런 바보짓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북의 새로운 면을 알아가는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